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배우긴 할 건데요. 관계를 배울 때 특히나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집합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관계뿐만 아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관계를 한 번에 고려하는 합성 관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성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뭐 이제 5.5절이나 5.6절에 동치 관계 그리고 부분 순서 관계 이런 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뎁스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산 수학에서 다루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합론이나 이런 조금 더 수학적인 과목을 듣게 되신다면은 아마 우리 학과에서는 강의가 열리진 않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이산수학의 개념 자체는 과목의 목표 자체가 다양한 개념들을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과감히 패스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챕터 5 관련해 가지고 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집합은 너무 여러 번 배웠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또 이제 대학교에 오자마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은 수학적 성질을 가지는 명확한 객체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고요. 실제로 집합의 노테이션은 이렇게 뭐 대문자, 알파벳 혹은 소문자, 이제 소문자 알파벳이나 이런 것을 원소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집합. 그래서 어떤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간다. 원소 이제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해가지고 엘리먼트 자를 이제 따와가지고 기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절대값 기호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원소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집합에 대해서 다양한 노테이션들이 표현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렇게 캐피탈 U자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집합을 표현한다. 즉 모든 관심 있는 대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집합에 아무런 원소도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처음 접하신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 멱집합 그리고 영어로는 파워셋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집합이 이렇게 존재한다면은 이 집합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뭐 A 프라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A의 카디널리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제 요 노테이션은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멱집합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익숙한 집합 연산들이 있죠. 집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새로운 연산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컵 모양을 써가지고 A컵 B 합집합, A캡 B 해서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 곱집합 이러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을 조금 더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수 법칙, 집합의 이제 연산 법칙이나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쉬운 얘기지만 집합을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곱집합이라는 개념 때문에입니다. 곱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하는데요. 어떤 순서상은 두 개의 숫자가 이렇게 페어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소 같은 경우는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집합 A의 원소이고요. 뒤에 있는 요소 B 같은 경우는 집합 B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와 B의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요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곱집합의 개념이 우리가 이번 관계라는 강의를 배울 때 다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디스조인트 서로서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고요. 바로 A와 B가 집합 A와 집합 B가 디스조인트이다 하는 것은 바로 A 캡 B,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분할의 세 조건이라고 해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할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모든 이제 집합들은 어떤 원래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i는 뭐 1부터 인덱스를 k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든 이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고요. 주어진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i랑 j가 같지 않으면은 당연히 교집합도 공집합이다. 즉 이거는 여기서 바로 디스조인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곱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한 번 더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뭐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구조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문장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뭐 가족관계 혹은 사제관계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으니까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관계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 뜻을 이해하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주기적인 상담이나 이런 걸로도 엮이게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과 교수님들은 수강 관계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명한 사람들을 두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으신 분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은 일부러 존칭을 쓰고 있고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못 들어보셨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듣게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두 분이 어떤 이산수학이나 컴퓨터 구조나 등등 우리 컴퓨터 공학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앨런 튜링 같은 사람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죠. 뭐 애니그마 암호 해독이나 튜링 기계 등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담당 교수님들이 있으면은 수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수강 정보를 가지고서 수강 여부를 가지고서도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랑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또 저희 C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지 않으신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래와 같이 저와 어떤 이전 관계가 없는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계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계라는 개념은 되게 일반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고려해야 되는 관계는 이양 관계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부등호 혹은 이제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어떤 두 개의 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A와 B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이러한 예제는 교재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고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항 관계라고 부르고요. 노테이션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하여 A로부터 B로의 어떠한 관계는 두 집합의 원소의 순서상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집합 A와 집합 B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A 카티시안 B 이제 카티시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A와 B의 곱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뭐 A, B가 될 것 같고요. A는 A의 원소이고 B는 또 집합 B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A와 B의 곱집합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어떤 관계는 집합이에요. 집합.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의 집합이고요. 순서쌍들의 모임이고요. 관계 R은 이 A와 B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A와 B의 곱집합은 이 모든 순서상을 고려한 거고요. 이 중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순서상들을 다시 이렇게 캐피털 R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캐피털 R은 어떤 관계는 A와 B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보통 A와 B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R이라는 집합의 제 원소이다. A, B라는 순서쌍이 원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물결 모양을 써가지고도 A와 B가 관계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 B라는 순서쌍은 R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와 B가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표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교재에 있는 노테이션, 일반적인 노테이션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튼 교재에서는 관계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재에선 정확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항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n개의 이상의 원소에 대한 관계는 nR이 관계이다, n항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일반 이제 확장성을 갖도록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정의역 같은 경우는 보통 도메인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뭐 도메인의 약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R에 속한 순서상에서 첫 번째 원소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 B라는 순서상이 집합 R, 즉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요 모든 A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요 도메인 R, 정의역 같은 경우는 주어진 A의 부분 집합이 항상 되고요. 당연히 여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의 곱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역이라는 것도 레인지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문자에서 따와가지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아래 속한 순서상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원소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R 같은 경우는 A, B라는 순서상이 어떤 집합 R의 원소일 때 모든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제 B의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range R 같은 경우는 치역은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관계냐면은 집합 A와 집합 B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깔리게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메인 R은 A와 관련된 집합이고요. range R은 B와 관련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집합 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합 B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A는 두 개의 원소와 B에는 세 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A와 B의 곱집합을 고려하고서 그것의 카디널리티를 구해보면은 2 곱하기 3으로 해서 총 6개의 순서상을 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모든 순서상이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한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상들을 고를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거냐면은 요거의 원소인데 얘네들은 이 순서상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k에 대해서 a-b가 2k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모든 a, b를 찾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짝수를 찾아보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g 같은 경우는 정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A와 B의 곱집합의 순서상과 그리고 R의 순서상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A와 B의 곱집합 같은 경우는 뭐 하나하나 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집합이고요. 이제 A의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 1,2, 1,3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것 같고요. 2,1, 2,2, 2,3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6개의 원소를 갖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서 A-B가 짝수인 것만 골라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차가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1,1, 1,3 그리고 2,2 세 개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결과로부터 R이라는 집합은 이제 A, B의 곱집합의 요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3은 관계가 있는지, 즉 1과 3은 관계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2와 3은 당연히 두 개의 차는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래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와 2는 당연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원소로도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메인 R과 range R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도메인 R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원소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1과 2가 되겠고요. range R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원소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과 2와 3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 R 같은 경우는 결국에 A 자체가 도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B 자체가 치역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역관계라는 것을 또 한번 같이 다뤄볼 건데요. inverse re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노테이션은 이제 R에 마이너스 1제곱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인버스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당연히 두 가지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하여 A로부터 B로의 이항관계 R이 일단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항관계 R이 존재해야지 역관계 이제 R의 마이너스 1 요게 역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역관계는 B로부터 A의 관계이며 요 이항관계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순서상 B, A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냥 B와 A를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 순서상을 모두 고려해주면은 바로 역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A에 대한 관계 R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항상 관계를 고려할 때는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는 이항관계를 이것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A라는 집합이 한 개가 주어졌을 때에는 암묵적으로 A와 A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R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A라는 집합이 총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의 카디널리티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은 1,1, 1,2, 1,3, 1,4, 1,5 해가지고 5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5개가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 해가지고 총 25개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적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연 지금 고려하고 있는 R이 요 곱집합의 부분 집합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R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역관계는 당연히 쉽게 쓸 수가 있겠죠. 뒤바꾸면 됩니다. 이걸 뒤바꾸면은 1,1 그대로고요. 3,1, 3,2, 5,2, 1,3, 4, 3,5 이런 순서상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역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주어진 관계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노테이션이 좀 복잡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거 자체를 그냥 이제 새로운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던 거대로 정의역 즉 이제 도메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지금처럼 새로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도메인 R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의를 새롭게 해주셨으면은 꼭 헷갈리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원소 1, 3, 5, 1, 2, 3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서 1, 2, 3, 5 이렇게 써주면 정의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생략할게요. 뭐 이건 생략하고요. 치역은 이제 두 번째 원소만 고려하면 되니까 1, 2, 3, 4, 5 이렇게 적어주면은 치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재 연습 5-5가 되는데요. 이것도 집합 A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합이 한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관계를 고려할 때는
A에서 A로 가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떤 x, y로 이루어진, 즉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근데 이 순서상은 x-y는 1이다. 요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굳이 말씀드렸지만 x, y는 당연히 a와 a의 곱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직접 작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r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에는 이걸 만족하는 y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x가 2일 때부터는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x가 2일 때 y가 1이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죠. 1씩만 차이가 나면 되니까. 당연히 그럼 3일 때는 2, 4일 때는 3, 5일 때는 4,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일 때는 5. 총 5개의 순서상을 원소로 하면은 이게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 금방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예제를 한 개 더 살펴보면은 이런 관계에 대한 개념을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집합, 이렇게 G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X라는 것은 G의 원소니까 일단은 정수만 고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X는 0부터 4에 포함되는 모든 정수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0, 1, 2, 3, 4 총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이항관계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합에 대한 관계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 A와 A의 곱집합을 고려했던 것처럼 여기도 노테이션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요 G와 요거 사이에 곱집합을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원소는 각각 5개이기 때문에 요거의 카디널리티는 25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조건,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는 이제 요 집합이고요. 요 집합의 원소가 되겠고요. 요 x, y는 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요 y는 x제곱이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있을 건데 우리가 고려하는 x도 0, 1, 2, 3, 4가 되겠고요. 고려하는 y도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선들이 이제 교차하는 포인트만 일단은 고려를 하면 됩니다. 고려를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요 조건이죠. 요 포인트들만 일단 고려를 하면 됩니다. 25개만. 근데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서 y는 이제 x제곱보다 위에 있는 y값만 고려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을 먼저 그려보면은 0,0과 1,1과 그리고 2,4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위에 있는 포인트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이것을 한번 직접 원소나열법으로 순서상을 그려보면은 0,0부터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0,0, 0,1, 0,2, 0,3 그리고 마지막으로 0,4가 될 거고요. 그리고 x가 1일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1,1, 1,2, 1,3,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에는 2,4만 고려해야 되는 원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R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고요. 이거의 역관계는 뭐 이제 어차피 이것을 구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0,0이 일단 들어가고요. 1,0, 2,0, 3,0, 4,0이 원소로 될 것 같고요. 1,1, 2,1, 3,1, 4,1 그리고 마지막으로 4,2가 원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골라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 1,1이었고 2,1이죠.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1,1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게 바로 y는 x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를 구했었어요. 역함수를 구할 때는 주어진 함수를 y는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r과 r의 인버스의 교집합은 요 두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서 한번 영상을 멈추고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이었습니다.